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에 재직 중인 문일철이라고 합니다. 위크 1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베이직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MLE, MAP 부분은 이제 좀 에피소드도 얘기하면서 농담도 하면서 재미있게 얘기했던 파트고, 이 부분은 사실은 모든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통계가 들어가는 교과목에서 다루어야만 하지만 또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건너뛰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요 마지막에 있는 probability, distribution 그리고 몇몇 규칙이라든지 공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MLE, MAP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봤을 때 ML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전 지식 없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세타라고 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알아봤던 내용이고요. 압정에 대한 파라미터를 알아봤던 거죠. MAP라고 하는 것은 사전 지식을 좀 더 가미해서 압정이 던졌을 경우에 위가 나올 것인지 아래로 나올 것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MLE, MAP 다 확률을 추정해보는 파라미터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그런 과정이 사실은 확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률 그 자체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전에 봤던 내용이죠. 예,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MLE, MAP를 통해서 알아본 그 근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실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퀀티스트, 베이지안 이런 다양한 논쟁들이 있고 또 철학적인 내용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논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한다는 게 사실은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목에서 쓸 수 있을 정도만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1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또 E2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메가라고 하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 중에 하나인 E1과 E2입니다. 이렇게 E1과 E2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무엇일까를 정의해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여기 있는 P, 가로, E,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있죠. 고등학교 수학을 다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게 함수 모양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수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함수의 인자로서 E라고 하는 이벤트가 들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함수를 적은 것입니다. 그 결과치는 어떻게 됩니까? 함수의 이벤트를 넣었더니 결과값은 R이라고 하는 어떤 continuous value가 나오는데 그 continuous value는 0보다 크겠다라는 것이 정의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약 조건이 있냐면 이 제약 조건이 있는데 오메가라고 하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확률들을 다 더했어요. 이벤트들의 확률을 다 더했을 경우에는 1이 되더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자세한 요 오메가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벤트가 여러 개 진짜 무한 개 많이 있는데 그것들의 probability 다 서메이션,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이벤트들을 다 서메이션 했을 경우에는 1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P라고 하는 특정 함수, 확률에 대한 함수를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함수다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 있는 뭐 적분도 있고 뭐 그런 수식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함수의 기본은 여기 있는 이벤트와 수치 값을 연결시켜주는 매핑이기 때문에 함수라는 것은 매핑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정의해도 사실 충분히 훌륭하게 잘 정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고 난 다음에는 몇몇 가지 특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와 B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A와 B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건인데 A와 B라고 하는 요 사건이 특이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B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광범위한 사건이고요. A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작은 범위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까요? B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면 자녀를 한 명 낳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를 한 명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B라고 든다고 하면 제가 딸을 한 명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좀 작은 범위의 사건이 되겠죠. 왜냐하면 조건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A가 아닌 다른 영역의 B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B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있다, 자녀를 낳았다 라고 애를 낳았다라는 것으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딸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요 나머지 영역은 사실 어떤 케이스일까요? 아들을 낳은 케이스가 되겠죠. 아이고. 아들을 낳은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자녀가 있을 확률은 제가 딸이 있을 확률보다는 좀 더 크겠죠. 그 다음 이 차이만큼은 어떤 것이 발생할 겁니까? 아들이 있을 확률이 사실 이 차이만큼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걸 정의할 수 있냐면 특정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널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널 이벤트는 발생할 확률이 제로인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서메이션 모드 했을 때 1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개별 이벤트에 대한 P2의 값은 0보다 크거나 작고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은 요 조건을 만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런 특성이 요런 정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게 집합 이론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A 이벤트와 B 이벤트가 같이 일어날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PB 빼기 교집합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준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EC라고 해가지고 이벤트가 아닌 것, 이벤트를 니게이트하는 이가 아닌 다른 이벤트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률은 1 빼기 P2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정의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봅시다. 옛날에는 오메가가 삼라만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를 이렇게 네모 박스처럼 만들어 가지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컨디션을 주는 겁니다. 스코프를 주는 겁니다. 범위를 주는 거죠. 내가 적어도 이 케이스에서 다루고 싶은 범위는 이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스코프, 정의된 스코프 내부에서 발생할 E1의 확률 혹은 E2의 확률을 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이어그램을 조금만 봐볼까요? 여기 이 파트 이 컨디션을 이렇게 제한을 뒀다고 했을 경우에는 E2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요 영역으로 제한이 될 겁니다. 사실 E1이 발생할 에어리어는 요렇게 전부 스코프 안에 다 들어가니까 E1은 모조리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만 E2라고 하는 것은 일부만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오메가라고 하는 모든 삼라만상을 항상 다 다루진 않겠죠. 뭔가 조건을 걸어서 다루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확률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실은 조건, 컨디션이라는 것을 넣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B라고 하는 조건이 참인 내부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이 무엇인지를 다뤄보아라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이 즉슨 뭐냐면은 이 스코프 조건 이게 지금 B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수식에서는 B라고 하는 이 스코프 내부에서 A라고 하는 이 부분 예를 들면 E2를 지금 A라고 봤을 경우에 이 A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B라고 하는 영역은 지금 이렇게 크지 않겠습니까? 이 B라고 하는 스코프는 이렇게 잡아준 상황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보는 것이니까 A가 발생하는 경우는 A와 B가 교집합이 되는 요 파트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A 교집합 B, A 교집합 B
요것을 PB, 우리의 스코프로 나눠준 요 값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조건부 확률을 정의하고 나면 그럼 몇 가지 재미있는 공식을 우리가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재미있는 공식은 어떤 거냐면은 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우리가 학기가 지나가면서 아주 많이 활용할 공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이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PB 바 A 부분이 있고 PA 바 B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는 한번 여러분들 다 연습장에다가 한번 적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인 방법은 요 파트를 이쪽으로 싹 올려주면 정리가 아주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싹 올려주면 PA 교집합 B 부분이 됩니다. PA 교집합 B 부분을 이거는 사실은 B 교집합 A와도 마찬가지 내용이죠. 이것을 활용하시면은 이 부분을 증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보아가지고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런 특성들을 아마 여러 번 다뤄야 될 텐데 그렇게 다루는 케이스에서 이 공식들을 기억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P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정의해봤는데 그럼 P라고 하는 매핑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의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정의한 것이 뭐냐면은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것을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자,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은 assign 한다라고 했는데 뭐 assign도 좋고 매핑도 좋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값으로 지금 매핑, assign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function mapping on event to a probability 이것을 하는 것이 지금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요 F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이 되겠고 요 X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들어왔던 바로 그 이벤트의 한 종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이벤트는 예를 들면 X가 3이다. X는 5다. X는 마이너스 1이다.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X는 마이너스 1이다. 지금 우린 요 포인트에 있다. X는 3에 있다. X는 5에 있다. 이렇게 다양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포인트에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포인트가 발생할 확률을 알아보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것이 예를 들면 뭐 1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착 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값을 받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PDF라고 해가지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해가지고 요것을 계속 Cumulative 쌓아가지고 Summation 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여러분들 대번에 짐작하실 수 있겠죠? 요건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equal 1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모든 이벤트에 대한 발생 확률을 다 서메이션 하면은 1이 된다고 아까 정의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robability density 펑션들, cumulative density 펑션들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함수 모양을 뭐 이렇게 뾰족하게도 만들어 봤다가 이렇게도 만들어 봤다가 좀 쉬프트해서 만들어 봤다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함수의 어떤 공식을 정해놓고 파라미터를 몇 가지 바꾸는 겁니다. 파라미터를 바꿔가지고 모양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공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 이런 어떤 PDF의 특정한 공식 모양들을 우리가 이름을 줍니다. 예를 들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푸아송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포뮬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포뮬러가 있고 그 다음에 민과 베리언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민 베리언스 파라미터를 활용해서도 이 펑션의 모양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쓰기로 정의했다고 하면 이 포뮬러 자체는 바꿀 수 없겠죠. 대신에 다른 우리가 원하는 확률 프로버비리티 덴시티 펑션의 모양이 노멀 모양이랑 잘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럼 다른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 중에 또 다른 함수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랑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랑 나름대로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롱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롱테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요 끝부분이 아주 길게 쭉 갑니다. 요 끝부분도 아주 길게 쭉 갑니다. 0이 아니게 쭉 길게 가는 무한대까지 가는 긴 꼬리를 롱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쪽에 롱테일이 존재하고 있죠. 대신에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어떠냐 하면은 롱테일이 없고 딱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에 딱 테일 없이 딱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경우에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많이 쓰일 수 있을까요?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할 때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잘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 범위가 딱 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을 모델링 할 때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쓸 수 있겠죠. 나이스하게 0에서 1 사이라고 하는 범위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베이즈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우리 프라이어를 써보자. 그래서 프라이어를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쓸까?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써보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썼던 함수 베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정확한 포뮬러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이런 개별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이렇게 인벤트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이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런 특성을 잘 표현하는 그런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쓰는 것이죠. 물론 이런 베타 디스트리뷰션도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파라미터 여기서 보면 민이 이렇게 있고 베리언스가 이렇게 있는데 알파와 베타가 바로 그 파라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을까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여러분 이미 한번 해봤던 내용이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우리 압정 던질 때 이미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요 파트가 이미 친숙하실 겁니다. 이미 친숙하시고 특히 요 파트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놀았지요. 그렇습니다. MLE, MAP 계산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어떤 파라미터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P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그렇죠. P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파라미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N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파라미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N과 P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베타와 노멀과 그 다음에 이 바이노미얼을 봤을 경우에 바이노미얼이 좀 다른 게 있지 않나요? 자, 베타 같은 경우엔 부드러운 선이었죠. 노멀도 부드러운 선이었습니다. 대신 바이노미얼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점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점점 점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죠. 즉 이건 디스크리트한 이벤트에 대해서 확률을 정의할 때 쓰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압정은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 던져가지고 결과를 알아낼 수 있다시피 뭐 1.5번 던지거나 1.75번 던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디스크리트한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노미알이라고 했을 때 왠지 좀 이름이 뭔가 링어벨이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바이노미알을 두 개, 앞과 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서만 나오는 것이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다고 하면 앞과 뒤, 옆 한 세 번 나오지 않습니까? 앞과 뒤, 옆, 뭐 꼬랑지 이렇게 하면 또 네 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멀티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조금 더 현실적인 예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단어를 우리 말을 할 때 단어 선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단어 선별이 잘 안 되는 편인데,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의 사전이 있는데 제가 한 단어를 한 10,000개쯤 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0개쯤 아는데 제가 뭔가 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사전 속에서 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선택하면 좋을까? 아프다? 아니면 약속 까먹었다?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다음 단어들을 선택을 한다. 어떤 단어를 선택한다. 이거는 디스크리트한 초이스죠. 뭔가 딱 떨어지는 초이스죠. 이거는 뭐 1.5개로 초이스하거나 1.75로 초이스하거나 1.3으로 초이스하는 그런 수치적인 초이스가 아니라 단어를 이렇게 하나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단어를 하나씩 초이스하는 것이죠. 멀티노미알 디스트리뷰션으로 단어를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을 일반화한 것인데요. 이렇게 뭐 yes, no 바이노미알 혹은 A, B, C, D, E, F, G 이런 걸 초이스한다든지 아니면 군집이 5개 있는데 5개 중에 뭐 네가 가고 싶은 군집 하나를 초이스해봐 라고 했을 경우에는 멀티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을 쓸 수 있습니다. 멀티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이것은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의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아주 다양한 확률 분포들이 있습니다. 뭐 푸아송 디스트리뷰션 이런 거 오늘 다루지 않았죠. 사실은 이제 이번 강의를 쭉 진행해 나가면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디스트리뷰션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만 사실은 오늘 배웠던 베타, 바이노미알, 멀티노미알, 노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사실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이걸로 많이 커버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면 앞으로 수업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